나은 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총괄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게 한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팀이 아마 청년 가계부 쓰는 팀들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청년들이 금융 지식을 쌓고 가계부를 직접 작성해보는 팀이었고 지지난주가 세대 공감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꽃대팀 네. 제가 소개해드린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하는 공익활동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익활동이 뭐 특별한 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익활동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셨지만 사실 요즘 학생들이 제일 바쁘잖아요. 제일 바쁘죠. 예. 그래서 어떻게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집에 청소년이 2명 있거든요.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얼굴 보기 힘들고 일주일에 밥을 한 번 먹기 진짜 힘든 주말이나 돼야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좀 정상인가 싶기는 한데 밤늦게 퇴근할 때 보면 제일 늦게 다니는 층이 청소년들이더라고요. 네. 11시나 12시 때도 학원 맞아요. 마치고 가는데 저희가 이제 뭐 누구나 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좀 생각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대구에 메시지 팩토리라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청소년들하고 그동안에 계속 교류 활동을 해왔었는데 메시지 팩토리라는 협동조합과 저희 공익센터가 경화여고에 있는 동아리를 하나 컨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동아리에 이제 컨택하게 된 계기는 선생님이 이런 활동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올 상반기에 시민사회 활동 혹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하면서 공익활동도 해야 하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입시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좀 힘들고 동아리 활동 참여하면서 봉사 점수도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하나의 유인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활동을 참여해보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네.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4회 정도 모임을 했었고요. 총 저희가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 6회 정도 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바쁘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이제 오로지 학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저희 집에도 청소년이 있지만 네. 도통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저희 집도 청소년에서 얘기를 해보면 마치 애 늙은이 같아요.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제를 제시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게 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인권, 성소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환경, 그리고 권력 감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 단체들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 좀 배운 것도 있겠지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이제 한 4개 정도로 조를 나눴어요. 4개 정도 조를 나눠서 여성 분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분야 그리고 권력 감시나 참여 분야 그리고 청소년 활동 분야 이렇게 해서 4개 정도의 조를 나눠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론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하나로 통일하자가 아니라 각자의 관심 분야를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실장님은 대구 여성회 다녀오셨죠? 네네. 예, 이미영 리포터는 대구 참여연대에서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현장 얘기 들어보시죠. 어느 학교에서 나왔어요? 경화여고. 참여연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아, 네. 와, 되게 깨어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은 막 아이돌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런데 오늘 소개와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 4년 차이시죠. 활동가 최나래 선생님이고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단체 중에 저희 단체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추려봤는데요. 시정 의정 감시 부분에서는 예산 감시와 참여 예산제 도입 활동을 하였고 실제로 대구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 모니터 평가를 꾸준히 해서 대구시의 의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고요. 책자를 보시면 20주년이 다 담긴 책자여서 웬만한 궁금증은 여기서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 정치 권력을 감시한다고 그게 되는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제가 그거 물어볼게요. 이 질문 어떻게 이렇게 정했대요? 동아리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의 친구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다음은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캠페인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캠페인 활동하게 되면 혹시 주의해야 될 게 궁금했어요. 일단 캠페인이라는 목적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활동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가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또 감정적으로 혹시나 지나가시는 분이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화가 나겠지만 뭔가 언행을 거칠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네요. 아주 네네. 당차요. 예, 네. 시의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기에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리포터팀이 질문 중에 깨어있는 학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 저도 종종 가보면 자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 수업을 이제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웠고 지루한 내용이거나 혹은 내가 아예 못 따라가면은 외면해버리거나 이제 이런 게 학교 현실이긴 한데 사실 청소년기라는 게 우리가 평생 청소년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성인으로 되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안다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하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단체를 방문하고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듣는 체감이 훨씬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란 학생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한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네, 우리 학생들이 소아암 백혈병 협회나 대구 여성회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네네. 소아암 백혈병 협회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죠.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인데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 질문지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주로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느냐,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리고 후원금은 어떻게 마련되느냐. 이게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이 있던데 좀 특이한 질문 중에 하나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데도 도와주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훨씬 좀 폭넓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참여했던 여성회 같은 경우는 여성 문제는 워낙 몇 년 사이에 최근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젠더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질문을 했었고 특히나 학교 안에서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요한 관심 있는 여성 정책은 뭐냐 이런 질문들도 해서 준비를 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아무래도 이런 것이 처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좀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NGO 단체가 이제 시민운동 단체라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시민운동 단체들이 시민을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왜냐하면 시민 개인이 이미 많은 정보로 충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이 시민과 거리가 점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극복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공익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 데 단체에서도 굉장히 반겨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달라.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오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쉬운 언어로 자기들의 활동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 활동가들에게 주는
역량과 자극도 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도 또한 단체 활동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활동가들과 시민들 만남, 활동가들과 청소년들의 만남 이런 게 좀 자주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어요. 네, 이번 청소년 공익 활동의 길라잡이가 되어준 활동가들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 좀 많이 개인적으로 놀랬고요. 되게 저희 단체를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학생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쁘기도 했고 또 질문 내용들이 다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온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어쨌든 이런 기회로 관심을 가져서 오게 됐는데 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는 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디지만 분명하게 네. 확실하게 바뀔 거예요. 네. 사회활동이라고 한다면 비단 이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뭐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당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이라서 겪는 당사자 문제, 아니면 청년이라서 겪는 당사자 문제, 또는 그 외에 어떤 무언가이기 때문에 겪는 당사자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면 당사자라면 가장 잘 알 거잖아요. 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공익 활동은 전국적으로도 펼쳐지고 있을 텐데 최근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요? 예, 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아마 관심 깊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해 8월에 스웨덴의 16살 소녀 크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있어요. 들으셨을까요? 아마 그 소녀가 스웨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한데 당신들 어른들은 뭐 하냐. 왜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느냐. 난 등교 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그것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 올해 3월 15일 날 이제 세계적으로 50개 도시에서 500개 도시인가? 제가 정확하게 500개 도시네요. 네. 105개 나라에서 500개 도시. 네. 그래서 일제히 시위를 동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기후행동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데인데 서울에서 이제 기후 대책을 내시오. 이게 미래 세대들이 소송을 건 거죠. 이게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도 확산이 되고 있고 대구는 아직 조직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기성세대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되게 반성도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의 공익 활동은 그들이 가진 인식이나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되기도 하는데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무슨 일 하는지 좀 더 명확해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는데 정치라는 분야 자체가 되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뜻깊었어요. 일단 진짜 멋있었고 또 아까 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직접 나서서 이끌다 보니까 부당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들으니까 아직 시민들이 좀 너무 이렇게 먼저 나서서 바꾸고 개혁하려고 하는 걸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의식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시민단체가 있다고 해도 형식적인 건 줄 알았거든요. 효과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결한 사례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구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듣긴 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데 와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첫 시도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실장님도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앞으로 센터에서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익 활동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방금 인터뷰 내용에서 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전체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직접 와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청소년들의 답이 바로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저희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체랑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만나는 활동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다른 학교를 확대해서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끝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알리고 싶은 소식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죠. 네, 6월에 저희가 주요한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네. 공익센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6월 14일 날 저희가 공유 정책 포럼을 합니다. 공익센터에서 공익 활동과 함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공유 활동이거든요. 서로 나눔을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인데 그게 이제 대구시의 전역에 퍼져야 되는 미션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정책 포럼을 하고 있고 6월 19일은 국제 사회신 컨퍼런스라고 해서 스페인의 그 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혁신 사례를 듣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민들도 참여하시면 흥미롭게 같이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총괄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